기계화와 자동화, 이것은 금세기만의 일일까요? 일단 통계 패턴을 보면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또 생겨납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됐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자리는 또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 자본주의 역사가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역사입니다.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일자리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죠. 70년대 버전으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은행에서 계속 주판을 갖고 계산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잖아요. 주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예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트럭 운전사가 사실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트럭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가 또 상하차 작업할 때 뭐 일지를 쓴다든가 또 사람이 해야 되죠. 인간의 직업은 새롭게 또 창출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겨나는 직업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패턴을 믿는다면 분명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사라지는 일자리의 노동자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기는 것. 노동자, 옮기기. 모라베게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봇들이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못하는 일은 인간들이 되게 잘하는 일입니다. 반대로요, 인간들이 잘 못하는 일은요, 로봇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서로 두 존재가 잘하는 일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로봇은 잘하는데 인간은 잘 못하는 일. 로봇은 못하는데 인간은 잘하는 일.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죠. 네. 자, 먼저 로봇이 못하는 일, 그거는 뭔가요? 로봇들은 뭘 못하냐면요. 감정적인 거, 즉흥적인 거, 그리고 창의력 넘치는 거, 뭔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The current AI technologies are sort of in twofold. One is deep but narrow. Okay, so things that will do certain tasks very well compared to humans. AlphaGo defeating Lee Sedol in South Korea, right? So that's a great case of a deep but very narrow intelligence. 뭐 좁지만 깊은 지능, 말하자면 외골수군요. 그럼 지능의 성격을 좀 더 바꾼다면은 We also have shallow broad intelligence systems that very shallow but can do lots of different tasks. Things like GPT-3, if you give it a prompt and you ask it to write multiple essays, some of them are pretty impressive, and so you are happy with that. But it's shallow, and so you have to throw those out. 그럼 두 개의 지능을 합친다면 완벽해지겠군요. 깊으면서도 아주 넓은 지능. 네? What we don't have is shallow, is broad, deep intelligence. That we still do not have. 인공지능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넓으면서도 깊은 지능, 바로 거기가 바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갈 틈새군요. 네.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로봇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로봇에게는 더 쉬워요. 차라리 자동차 용접을 하는 게 쉽지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건 더 어려워요. 가정에 들어오는 게 최종 목표일 정도로 정말 어렵다. 키워커, 필수 노동. 살자면 꼭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노동. 그래서 심지어는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허드렛 일. 그런데 이 노동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에서 키워커, 예. 주축 노동자, 미국에서
essential employees, 필수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Of delivery workers, warehouse workers, grocery store clerks, home healthcare workers, childcare workers, truck drivers. These are not the best paid or the most honored workers in our society. 이게 사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주의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시장주의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사회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밥도 못 먹고 병원도 없고 양로원도 없고 애들 교육도 못 받고. I think that we have learned something from the experience of this pandemic. Those of us realize how deeply we depend on workers we often overlook. I think the lovely term essential workers is really an opening for us because we realize that the most essential work has been care. And I think this is a moment where we have to say, well, let's change our welfare system to adjust for this reality that essential workers are often not in jobs. 그 일이 바로 로봇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대담의 중요한 포인트죠. The ones that you take for granted, the usual manual labor that you assume that would be the first to go, that's not likely to be easily automated, at least by AI systems. Which I think I'm pronouncing correct when I say Hongik Ingang, which goes back to the origin of Korea 2,300 years ago. That sense of sharing and restoring the commons. 홍익인간. 그 말을 여기서 듣네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우리 단군의 건국 이념이죠. 단군이 만든 말이니 우리의 민족의 사상적 근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어떻든 널리 이롭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죠. 이 분야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피해갈 리는 없을 겁니다. 최종적인 노동은 인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해도 그것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기계화가 도입될 것입니다. 사실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인가라는 위험성보다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로봇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이 격차가 저에게는 더 크게 위험성으로 부각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 기술의 혜택을 받는 일부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은요, 오히려 더 민주화라는 단어가 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이름하여 디지털 격차. 사람들은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팬데믹이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과거 같으면 부분적으로 생활이 좀 불편하다 이 정도인데 이 사회 모든 게 급속하게 디지털 전환이 전면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생존권 차원의 문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디지털 격차는 이제 생존권의 문제. 이 정보 시스템, 즉 플랫폼화가 빨라지게 되면 정보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정보나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플랫폼에 종속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 기회 이 측면에서 수익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약자가 되죠. 가장 시급한 것은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 과정에서 바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실업 상황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재교육시켜주고 재취업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편으로 포용이긴 하지만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아지면 또 거기에서 새로운 혁신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결국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러다이트, 영국의 노동자들이 벌인 반자본주의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으로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숙련공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공장은 그들을 밀어내고 비숙련공들을 대거 유입하죠.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피스를 입고 투쟁했다고 하죠. 바로 자신들이 만들던 캘리코 드레스였습니다. 그들 러다이트들은 공장을 습격하고 불을 지릅니다. 원칙은 있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기계만 파괴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대립, 노동자의 적은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거대한 인조인 프랑켄슈타인. 19세기 초반 영국의 이 지적이고 영민했던 여성 메리 셀리는 미래의 과학 문명을 프랑켄슈타인으로 상징했습니다. 공포지요. 그녀가 바라본 미래는 기계처럼 조립된 인조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영국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발표된 것은 1818년,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은 1811년에서 1816년 사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국의 메리 셀리는 러다이트 운동이 끝나는 시점에 이 소설을 씁니다. 기계 문명을 바라보던 두 개의 시선. 메리 셀리의 시선대로 인조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괴물의 시대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난 시대가 꼭 그렇게 괴물의 시대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계화 과정을 거치며 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18세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며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든 첫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